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4년 차를 맞이했지만 치사한 남편 때문에 제대로 열받고 정 떨어져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로서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사연이에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유독 가족 문제에서 돈 문제로 얽히면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제 전 남편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면서 자기 돈 나가는 건 칼같이 아까워하는 남편이 아주 골치 아프도록 답답하게 해서 시원하게 이혼 선언하고 4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연애 때는 괜찮았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연들을 들어보니 하나같이 결혼해서 본색을 드러낸 남자들이 많더군요. 전 남편 역시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는 돈으로 치사하게 구는 인간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속 시원한 복수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저희 친정 부모님에 관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를 최고로 키우고 싶어 하셨던 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가 다 같은 마음이겠죠. 자기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입히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엄마는 늘 부엌에서 일하시며 손이 거칠어졌고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며 언제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노고를 잘 알기에 결혼 후에도 꾸준히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제가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바로 어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부모님을 잘 챙기는 효심이었어요. 애처럼 징징거리고 마냥 부모에게 기대는 사람을 딱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부모님을 잘 챙기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남편이 참 좋게 보였어요. 물론 지나친 효심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아요. 제 부모 귀한 것만 알고 장인장모는 나 몰라라는 인간은 싫었습니다. 또 자신이 해야 할 효도를 아내에게 대리로 요구하는 것도 싫었고요. 제가 원한 남편감은 제 부모를 잘 챙기되 장인과 장모 역시 자기 부모처럼 여기고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시댁 부모님께 잘해야 하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연애 시절 남편이 시댁 부모님 잘 챙기고 저희 부모님 챙기는 모습에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도 이처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저랑 결혼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 억지로 하는 건 줄도 모르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제 이상형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본인은 제 이상형에 부합되는 사람이라고요. 장인장모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잘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마음이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줬고 또 그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확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고 신혼 초반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친형 부모님께 자상하게 참 잘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챙겨주니까 고마워서 저도 더 열심히 시댁 부모님을 살뜰히 챙겼어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딱 결혼 후 1년도 채 가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서서히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죠. 남편은
시댁에 관련된 일이면 통이 크고 아주 너그럽게 행동했지만 제가 친정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따지며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과 몇 번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몇 번은 참고 넘겼어요. 만약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당장 이혼했겠지만 잘못한 걸 인정하고 조심하려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신혼 때는 이런저런 일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맞춰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요. 저 역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고쳐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금씩 이 인간과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다. 어쩌면 이혼이 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우리 부부는 서로의 돈을 각자 관리했고 돈 나갈 일이 생기면 반반씩 부담했어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몇 번씩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제게 같이 모으고 있는 적금을 시부모님에게 사용해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시모의 차를 바꿔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차 좀 바꿔드리고 싶어서. 아니, 이번에 보니까 차가 되게 오래됐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여기저기 잔고장도 많고 그렇게 수리비 무느니 차라리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혹시나 운전 중에 이상 생겨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바꿔드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적금으로 어머님 차를 바꿔드리게? 돈이 조금 부족하네. 대출 받으면 이자가 너무 아깝잖아.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모은 돈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우선 급한 대로 지금까지 모은 적금 사용하고 내가 매달 더 내서 조금씩 다시 채워놓을게. 남편은 대출이자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면서 모아놓은 적금을 우선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날로 꿀꺽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더 적금 부어서 사용한 만큼 도로 채워넣겠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만 빌려달라고 하기에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꽤 좋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키고 저를 며느리로서 존중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은 고부 사이였기에 저 역시 시모의 낡은 차가 마음에 걸려서 바꿔드리고 싶더라고요. 만약 고부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면 단칼에 싫다고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남편처럼 좋은 차로 바꿔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 채워 넣을 필요 없고 반 정도만 채워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께 돈을 쓰면 남편도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 돈 쓰고 잘하지 않을까. 본인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차도 바꿔드릴 겸 남편에게 뭔가 일깨워주고 싶어서 겸사겸사 그러라고 한 건데 이 인간은 받을 줄만 알고 갚을 줄은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적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자 남편은 제게 고마워하더니 신이 나서 어떤 거로 바꿔드릴까 여기저기 차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우연히 달력을 넘기며 스케줄을 살펴보다가 친정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붓한 시간 보내시라고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 하다가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2,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곤 했는데 비용이 꽤 나가서 다는 못하고 나눠서 검사 받으셨어요. 그러지 말고 하는 김에 다 하라고 돈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괜찮다며 안 쓰고 저금하시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건강검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검사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냉큼 병원을 예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진행 중에 제 카드의 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남편의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우선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달에 내가 갚으면 되겠지 생각했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카드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결제한 건 아니지만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업무 중에 급히 예약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남편 거로 결제하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여겼죠. 그렇게 결제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안심했지만 곧바로 남편의 핸드폰으로 결제 알림이 갔는지 남편이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혹시 내 카드로 병원 결제했어? 당신이 한 거야? 내가 했어. 부모님 건강검진 예약하는데 급하게 당신 카드로 했어. 내 카드 한도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었어. 다음 달 카드값 나오면 내가 낼게. 뭐? 아니, 그렇다고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결제하면 어떡해?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말했잖아. 한도가 초과여서 어쩔 수 없이 당신 카드로 결제했다고.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내가 떼먹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 카드값 나오면 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부으라고 해도 상대방 허락 없이 결제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것도 네 부모님 건강검진인데 그걸 왜 내 카드로 하냐고? 네가 효도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당신 지금 네 부모라고 했어?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황 설명하면 부부간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떼어먹는 게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까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도 자기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드릴 때 항상 저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모 자동차 바꿔드린다고 미리 이야기한 건 제 명의로 된 적금이라서 그랬던 거고 나머지는 제 멋대로 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건 생각 안 하고 저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펄쩍 뛰니까 뭐지 싶었어요. 완전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는 마음대로 내 카드 써도 되고 나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신한테는 유하면서 저한테만 까다롭게 굴고 펄펄 뛰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좋게 넘겨도 될 일 가지고 열을 내니까 저도 너무 서운해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됐다면서 당장 환불하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급해서 그랬다고 말했잖아. 당장 환불하라니. 예약한 걸 어떻게 취소해? 이미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게 누가 내 허락도 없이 결제하래? 아 몰라. 네가 친 사고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 돈으로 네 부모님 챙기기 싫어. 취소 안 하면 나랑 진짜 끝장이야. 남편은 이 일로 막말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전부터 이기적인 행동에 질려서 점차 마음이 뜨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이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이기적으로 굴 때마다 제가 그냥 참고 넘긴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남편에게 제 입장을 설명했고 화도 냈어요. 그리고 조금씩 남편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막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벽히 속였어요.
결혼 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장인 장모를 끔찍이 챙기는 사위인 척 굴더니 실상은 제 부모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더 이기적으로 굴겠다고 판단했고 남편 몰래 저 혼자 이혼을 준비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때를 기다리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과 한 집에서 얼굴 마주보고 사는 건 말 그대로 곤욕이었습니다. 그 인간 입에 뭐 들어가는 것만 봐도 화딱지가 났어요. 진짜 정이 제대로 떨어지니까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살이 닿는 것도 싫을 만큼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환불했냐고 저를 재촉했고 저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당장 취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만간 현금으로 돌려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돈 나올 때 있으면서 왜 본인 카드로 결제했냐고 또다시 노발대발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을 돈으로 줄 계획이었지만 그걸 모르는 남편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기세등등에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대꾸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했고요. 남편과 한바탕 싸운으로 말도 안 섞고 찬바람 쌩 불게 행동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정말 시베리아 저리 가라였어요. 제가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남편도 똑같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꼴에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뭐 잘했다고 저랑 똑같이 구는지 수준이 참 낮구나.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냉전을 유지하던 와중에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는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차일관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세아가 나다. 다름 아니고 아들한테 들었지? 이번에 내 차 바꾸는 것 말이야. 어떻게 둘이 상의는 좀 해봤니? 차요? 네,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니? 갈수록 차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 네, 안 그래도 여기저기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왕 바꿔주는 거 좋은 거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번에 동창 모임을 나갔는데 글쎄 외제차를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 들어보니까 비싼 만큼 확실히 좋기는 좋더구나. 내가 꼭 부담 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다운치 말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내 나이에 언제 외제차를 타보겠어? 시모는 전화로 슬쩍 외제차를 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아들하고 이혼하려고 준비 중인데 뭔 외제차 타령인가 어이가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모랑 사이가 좋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제 의견을 잘 말씀드리는 편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제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고요. 그래서 좋은 차로 바꿔드리고 싶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 형편에 맞게 바꿔드리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러던 그 순간 머리에서 번뜩거리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모차 바꿔드릴 때 우리가 모은 적금을 보태서 바꿔드리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달라고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없이 시모의 차를 인질 삼아서 못 사게 만들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건 괜찮고 내가 하는 건 안 된다는 남편에게 역지사지로 참교육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당해봐야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남편 몰래 시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동차를 바꿔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 차 사드리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니? 아니, 그게 저번에 저희 부모님 건강검진을 남편 카드로 결제했더니 남편이 막 난리쳤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이? 네, 제 카드로는 결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결제한 건데 남편이 왜 허락도 없이 결제하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설명하고 다음 달 카드값 나갈 때 돈 주겠다고 했더니 글쎄 싫다면서 당장 취소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차 못 바꿔드려요. 바꿔드리기로 한 돈에 제 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남편 말대로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 하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남편과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남편이 제게 한 막말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유로 차를 바꿔드릴 수 없다고 하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더니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뭐든 잘해준다고 했는데, 뭐야 이게? 그놈이 정말 미쳤나 봐.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의 개념 없는 짓에 무척이나 깜짝 놀라셨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펄쩍 뛰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며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결국은 제 말을 믿어주셨어요. 어차피 이혼할 때 제가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테지만 이혼하기 전에 미리 흘려서 남편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혼하기에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남편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건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죠.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으니. 아니,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남편처럼 개념 없진 않으시거든요. 옳은 게 뭔지도 아시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 사이에서 남편 같은 인간이 나왔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펄펄 뛰셨습니다. 이왕 말하는 거 그동안 제게 저지른 이기적인 행동들까지 모조리 다 말씀드렸더니 더욱 괘씸해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속 좁은 놈인 줄 정말 몰랐구나. 네, 어머니. 저 그동안 정말 속상한 거 많았어요. 부모님 건강검진 빨리 예약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남편더러 내라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데 그렇게 펄쩍 들 일인가 싶고 부부로서 이렇게 니 거 내 거 따져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인색하게 굴었지만 저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차가 오래돼서 정말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건강검진비보다 가격이 더 높은데 저는 알겠다면서 저희가 모아놓은 적금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 좀 예약했다고 그렇게 열을 낼 수 있는지. 부부끼리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그이한테 너무 서운해요. 시모에게 다 잃은 다음에 마지막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님의 감정에 더욱더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쉽사리 화를 가라앉지 않으셨고 목소리에서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묻어났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장인 장모님께 잘해한다고 누누이 말했건만 그래야 네 아내도 우리한테 잘하는 거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아주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구나. 내 얼굴에 먹칠을 내도 유분수지 어디서 그따위 말을.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이놈을 아주. 어머님은 크게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뛰쳐올 기세로 전화를 뚝 끊으셨고 저는 골탕 먹을 남편을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은 전화를 끊자마자 그 오래된 차를 끌고 바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냥 전화로만 야단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먹거나 말거나 그냥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걸고 무시하니까 남편도 똑같이 저를 무시하며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차려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부터 쾅쾅 거리며 다가오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딱 알았어요. 아, 어머님이다 라는 것을요. 복도에서 다가오는 소리부터 분노를 폭발시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요란하게 현관 벨소리가 울려댔고 현관문이 쾅쾅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누구지라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쳐다봤고 저는 어머님인 걸 다 알면서 누구세요? 라는 말과 함께 겨우 웃음을 참으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잔뜩 열받은 얼굴로 떡하니 서 있는 어머님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 집에 있냐고 물으셨고 그렇다고 했더니 저를 지나쳐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셨어요. 이놈의 자식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어머님은 거실 한복판에서 우뚝 멈춰서며 양손을 허리춤에 가져다 대고 남편에게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하며 슬금슬금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살짝 기죽은 채 말이죠.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기는? 갑자기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똥차 몰고 왔지? 그러니까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그래? 사람 무섭게. 뭐? 무슨 일 있어? 그걸 진짜 몰라서 물어? 그래, 모르면 내가 아주 제대로 가르쳐 주마. 어머님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불같이 화를 내시더니 갑자기 양팔을 걷어 올리시더니 다짜고짜 남편에게 돌진하였고 단숨에 남편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 잡으셨습니다. 엄마, 왜 이래? 미쳤어! 말도 없이 와서는 다짜고짜 다 큰 애들 머리채는 왜 잡는 건데? 누가 미친 거야? 네가 미쳤지. 너 새아기가 친정부모님 건강검진 해드리려고 네 카드로 결제했다고 난리를 쳤다면서? 그래놓고는 뭐? 내 차를 바꿔줘? 네 장인 장모한테 쓰는 돈은 인색하게 굴면서 내 차는 막 바꿔줘도 돼? 내가 널 이렇게 이기적으로 가르쳤어? 어? 어디 입 있으면 말해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고? 엄마! 오해야.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이거 좀 놓고 말해. 아들이지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마구잡이로 흔드는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아프다고 징징대는 남편의 꼴을 보고 있자니 웃음 참기가 힘들 지경이더군요. 저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혼쭐 내는 상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혼 준비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게 결국은 저한테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니까 꾹 참아야만 했어요. 그저 상상으로만 남편을 반쯤 죽여놨죠. 그런데 그걸 실제로 눈앞에서 직관하니까 너무도 속 시원했습니다. 제가 직접 머리채 잡은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있는 힘껏 잡아채며 흔드시니까 굳이 제가 잡지 않아도 저절로 분이 풀리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 당황하며 쩔쩔맸지만 사정없이 흔들리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어디서 빠져나가려고 수작 부리냐고 더 세게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눈짓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가만히 있냐고 엄마 좀 말려보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냉정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얄밉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네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라고.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인데 잊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 말대로 하려고 어머님 차 못 바꿔드린다고 했지. 적금에 내 돈도 들어가 있잖아. 뭐? 야, 너 그걸 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 남편은 어머님께 머리채 잡힌 채로 삐질거리며 땀을 흘리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드시다가 이내 힘이 빠지셨는지 잡고 있던 손을 푸시더니 남은 힘을 짜내며 남편의 등과 팔과 보이는 곳 여기저기를 손으로 마구 때리셨어요. 남편은 그저 아프다며 소리쳤고 어머님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어머님이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어머님은 괘씸한 얼굴을 쳐다보며 너한테 정말 실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차고모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뭐 해준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려거든 꼭 며느리 허락받고 오라고 하셨고 또 지금 당장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제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정말 멋있으시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혼낼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저 역시 제 자식을 이렇게까지 혼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원하게 참교육하며 어떻게든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머님의 행동이 정말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말과 행동은 이렇게 해도 매우 속상하셨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식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잘못했으니까 다 큰 아들 이렇게 혼내서라도 좋은 남편, 좋은 아들로 만들고 싶으신 거겠죠. 어머님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깊은 속도 모르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오르발을 내밀고 있었어요.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며느리 말만 듣고 이렇게 행동하기 있냐? 엄마는 대체 누구 편이냐?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며느리 보는 앞에서 아들을 이렇게 잡을 수 있냐고 억울해했습니다. 또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드린 용돈이 얼마이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렸는데 아들보다 며느리 편을 들 수 있는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고 본인이 있어서 그동안 챙겨드릴 수 있었던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허공에 헛웃음을 뱉어내시더니 용서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도움? 너 그동안 네가 알아서 큰 것 같아? 우리가 먹이고 입혀서 키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이 나와? 너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큰 돈 받았으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보답해야지. 그리고 네 돈으로 차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새아기랑 모은 돈으로 바꿔주는 거면서 어디서 생색이야? 여태 네 돈으로만 용돈 준 것도 아니고 새아기가 벌어서 준 돈도 있잖아. 그러면서 네 마누라 친정 부모한테는 돈 한 푼 안 쓰려들어? 내가 아주 새아기 말 듣고 놀라서 뒤로 차 빠질 뻔했다 이놈아. 어머님의 팩트 폭격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울상이 된 남편의 표정을 만족스럽게 쳐다봤어요. 오랫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도 그걸 잘 알 거고요.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자 남편은 그제야 기죽은 얼굴로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남편은 제가 아닌 어머님께 사과하며 그날 일에 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속에서 부글거리는 화를 억누르다가 이내 남편의 옆통수를 퍽 하고 때리셨어요. 그러고는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나한테 사과하래? 내가 아주 말귀도 못 알아먹는 바보 천치를 낳았구나.
사과는 내가 아니라 네 아내한테 해야지. 아유, 어린 아들 혼내는 것도 아니고 다 커서 창가까지 간 걸 이렇게 혼내고 있으니 너는 내가 일일이 가르쳐서 떠먹여 줘야 하니? 나는 네가 이런 놈일 줄 정말 몰랐다. 좋은 아들, 좋은 남편일 거라 생각했어. 네가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란 걸 알고 내가 얼마나 크게 충격받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엄마가 정말 창피해서 새아기 얼굴을 못 보겠어. 어머님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긴 남편이 한몫했죠. 사과하랬더니 제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사과하질 않나.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질 않나. 저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어머님 입장은 오죽하겠냐고요. 어머님은 새아기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아들 지금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엄포를 놓으시고는 분노한 채로 집을 나가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연신 사과를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혼하기로 마음까지 먹은 상태라 다시 잘 살아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번 일로 남편에게 제대로 정이 떨어진 터라 회복 불가능이 되었죠.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남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 마음 없어. 여보, 이혼이라니. 진짜 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래,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러지 말자.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잘못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봐. 어? 뭐? 한 번의 잘못? 네가 정말 잘못을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해? 진짜 한 번이었으면 이혼까지 생각 안 했겠지? 전부터 우리 부모님께 인색하게 구는 꼴 볼 때마다 정이 조금씩 떨어졌어. 그러다 건강검진비로 싸우면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번 일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뿐이야. 안 돼. 당신한테 이혼당하면 나 집에서 쫓겨나는 거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한다니까.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말 들으면서 살게. 그러면 내 월급 다 당신한테 줄까? 당신이 관리할래? 당신한테 용서 못 받으면 나 엄마한테 죽어.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간절히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의 한바탕 난리치니 사과하는 게 웃겼어요. 만약 남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개입으로 사과하는 거라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인 게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얄짤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 남편은 제게 용서받지 못하면 부모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자식 취급 안 해주는 건 물론이고 재산이고 뭐고 그런 것도 일절 안 주겠다고 하실 거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너를 용서해 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톡톡히 알려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해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어머님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를 내가 왜 받아줘야 하냐. 진심으로 사과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그딴 사과 필요 없으니 집어치우라고 했어요. 그딴 마음에도 없는 사과 받기 싫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깟일로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이혼하면 집에서 정말 크게 혼내실 거라고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계속 꼬셔대더군요. 아예 본인의 월급까지 제게 바치겠다고 했고 앞으로 자신의 돈까지 관리하라는 등 용돈 받아서 생활하겠다는 등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동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도 제게 이혼하려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 없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고자 집까지 찾아오셨고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음식과 과일을 바리바리 건네주셨어요. 어머님은 이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많을 텐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미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참으로 그러자 어머님은 다 이해한다면서 따스하게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따스해서 더욱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만 흘렀죠.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한동안 위로해주며 남편 욕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말했으면 당장 혼을 내줬을 텐데 뭐하러 혼자 소가리를 했냐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의 귀한 자식이기에 흉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고 혹시나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저 혼자 안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저 저를 토닥여 주셨고 아버님은 베란다 밖에 있는 먼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자식 새끼 다 키워서 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할 게 너무도 많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가르치고 옳고 그름이 뭔지 제대로 알게 할 테니 잘못한 게 있거나 속상하게 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바로 와서 제 속이 뚫리게끔 대신 혼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부족한 아들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자식 이혼남 만드는 게 싫기도 하지만 딸처럼 품은 며느리를 이렇게 잃는 게 더더욱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AS는 얼마든지 해줄 테니 제발 반품만 하지 말라던 어머님의 간절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남편이 진짜 싫고 미웠지만 시부모님의 말씀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도 정말 이런 시부모님을 어디서 또 만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시부모님이 좋기는 하지만 남편이랑 사는 거지 시부모님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든 절차를 밟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도저히 살기 힘들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알겠다며 제 뜻을 존중해 주셨고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래갈 이혼 소송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하고 정식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꽤 많은 시간을 공들였는데 그렇게 완성된 결혼 생활의 정리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은 이혼이 실감난 듯 했어요. 그제야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도 결혼해서 같이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는 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이혼한 마당에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다 부질없는 짓인데. 이혼 이후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 쏟았던 시간과 돈을 오직 나 자신과 친정 부모님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기본인데 특히 효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돈 문제로 얽히면
가장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 한쪽이 희생하거나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신의 부모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부모는 무시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저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과 자존심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으로 당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인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